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제가 한화에 참 고마운 지인분이 몇 분 계신데요. 그중 한 분이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회였는데 이 소중한 기회 주신 이 한화 지인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실 이 미국에서 조선소가 좀 어떤 취급을 받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배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미국은 이 조선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맹의 군사 생산력이 걸린 전략 거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거점이 어디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한화 필리 조선소입니다. 한화가 인수한 지 1년 만에 이 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 부활 무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미디어데이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기업의 미디어데이는요. 성과 발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단순한 성과 발표가 아니라 군사, 산업, 외교가 한꺼번에 걸린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날 한화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상선만이 아니라 미 해군이 필요로 군함, 잠수함 생산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이 행사는 지난 1년 성적표 플러스 다음 10년 비전의 선언이었습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가 주목받는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을 강하게 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조선협력 프레임입니다. 즉 마스가 같은 협력 구상들이 발표되면서 동맹의 공급망이 정책 언어로 올라왔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양국의 최고위급 방문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갔고 뭐 미국의 국방장관도 갔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요 정치적 메시지로 한번 번역해서 얘기해 보면 이 조선소는 그냥 민간 시설이 아니라 한미 국가 전략의 접점이 됐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직접 언급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디어데이가 2025년 12월 22일 날 열렸는데 하필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프리기탐 건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장소로 한화 필리 조선소를 직접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기업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치적 산업적 인증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이 앞으로 군함을 찍어내는데 그 생산 시스템에 한화 필리 조선소를 여기 끼워 넣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이걸 미 해군 프로그램 진입의 문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디어데이가 기자들 불렀잖아요. 이게 공장을 단순 투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미 해군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광고를 공짜로 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이 미디어데이 참석자 조합이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 첫 번째 누가 참석하셨냐? 한화 필리 조선소의 CEO 데이비드 김이 참가했는데 이 사람은 현장 운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인물은 톰 앤더슨이라는 현 한화 USA 사장이신데 이분은요. 미 해군 제독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 해군에서 함정 프로그램을 총괄한 경험자입니다. 즉 군사 프로그램 언어를 아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한화그룹 CSO 즉 글로벌 최고 전략 책임자인 알렉스 웡입니다. 이 사람은 백악관 NSC 즉 국가안보회의 고위직 출신이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미디어 행사는요. 현장 운영만 말한 게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 정책 동맹, 생산 투자를 한 프레임으로 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하죠. 우리는 단순히 조선소를 돌리는 게 아니라 미국 안보 요구를 생산으로 번역할 준비가 돼 있다. 아까 트럼프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게임은 끝난 겁니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생산이 요즘에 많이 힘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프리키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박살이 났잖아요. 작살 났잖아요. 이 조선업이 작살난 이 와중에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핵잠수함 이제 생산하는 건데 여기에도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핵심 수치를 딱 잡아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미 해군의 목표는요, 2054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66척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렇게 66척까지 확대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 추적한 게 24번함까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대략 40척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20년 동안 40척을 만든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연간 몇 척? 2척을 생산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인 미국의 생산 능력은 1.2척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미 물리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했죠. 즉, 지금 체제로는 목표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오커스 동맹 있잖아요. 미국이 오커스 동맹으로 호주에 3척에서 5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약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2척밖에 못 만드는데 이것까지 물량이 딸리고, 또한 기존 핵 잠수함도 3분의 1이 정비 중 또는 정비 대기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미 해군은 2030년대에 전력 공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핵잠을 더 원한다. 돈도 의지도 있다. 그런데 뭐가 없다? 생산 라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2030년대 전력 공백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할 때 미 해군 중령 짐 홀셀 보고서 기억하시나요? 미국은 앞으로 원자력 잠수함뿐만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도 섞어 써야 잠수함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은요, 중국 해군의 엄청난 전력 강화에 맞서서 기존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현재 재래식 잠수함 건조 능력과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 3 배치 2급의 잠수함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왜? 미국 동맹국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SLBM 능력이 있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화가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톰 앤더슨 사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 논리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 해군은 75년간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 건조, 운용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안전, 품질, 절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이거 테스트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기성품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버지니아급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아니고요. 이미 20척 이상 건조된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공격형 핵잠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이 아니라 생산 캐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필리 조선소의 입지입니다. 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그리고 그로톤 조선소와 가까워요. 이 필리 조선소가. 또한 미 해군 원자로국 그리고 핵추진 프로그램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업, 경험 공유, 모듈 운송, 이 모든 것이 다 OK라는 얘기죠. 미국의 핵잠 교과서 플러스 한국의 생산성 엔진, 이 조합으로 미 해군의 시간표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단순 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냐 아니면 실제 이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앤더슨 사장은 준비 상황을 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확충, 생산 효율 개선, 시설 투자,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모범 사례와 기술 이전 등이 하나는 시스템화해서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사람이 중요한데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설계, 건조, 운영 경험자, 그리고 잠수함 프로그램에서 모듈 블록 제작을 해본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미 미국 팀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 계획서가 아니라 조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죠. 또한 앤더슨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 해군 잠수함 생산 일정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군함이나 잠수함 생산 병목은요, 도쿠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이나 모듈, 숙련 인력, 그리고 공정 표준화 등 전부 산업 기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의 공급망이 들어오면 미국은 속도와 안정성을 얻고 우리 협력업체는 미 해군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라는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 진입이죠.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필리조선소 성적표를 얘기해 본다면요?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 동안 필리조선소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2,000제곱미터 비생산 구역을요, 대형 블록 제작 공간으로 전환했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능력은 약 200% 확대됐습니다. 또한 18,000제곱미터의 유휴부지를 블록 자재 적치 공간으로 전환해서요, 물류 병목을 해소했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 효율은 약 300%까지 상승했습니다. 인력은 직접 고용으로 30%가 증가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견습 프로그램이에요. 즉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126명을 채용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126명의 이 견습생들이 아카데미에서 훈련받고 바로 필리조선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습 프로그램, 이 아카데미 개설했었을 때 경쟁률이 12대 1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견습생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자부심이 엄청나대요. 또 하나 필라델피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 견습생들은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배웁니다. 그래서 한화 필리조선은요, 앞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10,0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10,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자리가 10,000개가 창출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이 오면 가족들도 오고, 가족들이 오면 그 인프라도 따라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조선소뿐만 아니라 이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자체가. 또한 설비는 내년까지 핵심 설비 23%가 교체될 예정이고요. 골리앗 크레인도 유지 보수가 착수됐고 또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공간을 생산으로 바꿨고요. 병목을 없앴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좀. 제가 현지에서 여러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요. 필리조선소의 불안은요, 비단 필라델피아의 문제가 아니라 펜실베니아주가 러스트벨트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러스트벨트가 뭡니까? 이 녹슨벨트라는 뜻인데 미국의 쇠락한 공업도시의 축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생산지였던 이게 디트로이트. 이 디트로이트는 이게 미시간주였고, 철강과 유리사동으로 유명했던 클리브랜드하고 톨레도, 여기는 오하이오주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철강한 카네기의 도시이자 초선으로 유명했던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여기는 펜실베니아주죠. 그리고 오데오 물류 및 제철로 유명했던 뉴욕주 버팔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한마디로 몰락한 미국의 제조업 벨트예요. 그런데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 후에 현지에서는 펜실베니아가 가장 먼저 이 러스트벨트에서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국뽕을 조금 보탤게요. 국뽕을 조금 보태서 현지 분위기는 뭐였냐? 한화 필리조선소가 없으면 필라델피아는 멸망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허언이 아닌 게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누구냐면 조시 샤피로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주도 필라델피아 시장은 채럴 파커인데 이 둘 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공화당의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러운 게 이거예요. 국익과 국가의 핵심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은요? 한화 필리조선소는 단순한 해외 투자 사례가 아닙니다. 이곳은요, 지금 미국 핵추진 잠수함 생산 병목을 풀기 위한 현실적 해법의 후보로 올라와 있어요. 동시에 우리 조선업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최상의 군사산업 생태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습니다. 이건요, 한국이 미국 배 대신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의 시간표를 한국식 생산력으로 다시 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노하우는요, 우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지금 배가 아니라 동맹의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